지금부터 이제 잠자리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자리가 이제 찬양 성공률이 거의 95% 차지한다고 하는데요. 나는 거에 정점을 찍은 원조 맛집이랄까요? 어릴 때 한번 좀 잠자리 놀이 해본 적이 있죠. 상단 머니터 이렇게 하다 이렇게 해서 탁 잡는 걸 하는데 최강의 포식자일 정도로 민첩한데 왜 그렇게 잘 잡힐까? 짝짓기를 이제 굉장히 많이 합니다. 매일매일 나는 서로를 찍고 있달까요? 늙어빠진 애라면 이러고 있는데 뭔 상관이겠어요. 안녕하세요. 만화 그리고 곤충연구하는 갈로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잠자리는 최초로 비행을 했던 게 항상 곤충의 메리트인데 곤충 중에서 이제 최초로 비행을 했던 무리들이 있습니다. 날개를 딱 베개로 접을 수 있는 고시류들이 있는데요. 싹 다 멸종했고요. 그중 남은 딱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하루사이랑 잠자리입니다. 나머지 멸종하는 친구들은 한국어로 없는 수많은 것들과 그나마 이제 한자 명이 있는 고망시류라고 있는데요. 망시류는 바퀴벌레인데 바퀴벌레랑 관련이 없고요. 고망시류라고 이제 기다란 잎과 복잡한 날개, 그 다음에 심지어 오늘 곤충은 날개 4장이지만 6자를 갖던 굉장히 아름다운 멸종한 곤충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아이들을 다 지치고 이제 잠자리랑 하루살이만 남았는데요. 누가 먼저라고 하면 좀 애매하고요. 그 중에서 이제 수많은 잔뿌리가 있었죠. 최근에 얘기했던 것 중에 제일 재밌는 중 하나가 인간 한종만 봐도요. 호모사피엔스 많이 집중해서 알잖아요. 그 전에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있었고 호모 하빌리스, 호모 에렉투스, 호모 멜비우스 뭐가 많았잖아요. 그리고 네안데르탈린도 있었는데 거기 네안데르탈린에 싹 섞이고 엄청 복잡한 잔뿌리들과 복잡한 역사가 있고 딱 하나의 호모사피엔스가 있었다라는 디테일한 사실들을 알잖아요. 하물며 인간이 그랬다는 걸 아는데 그 밑에 다른 것들은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 잠자리라고 하면은 이제 그 밑에 수많은 중에 잔뿌리가 많았죠. 그것들은 이제 싹 다 사라지고 잠자리라고 부르는 하나가 남았는데요. 그 잠자리들은 이제 고생대, 맨 처음 곤충이 비행을 했던 고생대 석탄기 때 이제 등장을 해서 비행을 했는데 그때 많은 것들이 사라지고 우리가 아는 어떤 거대한 잠자리, 날개 핀 길이가 그 70cm 같은 메가네우라 이런 것들도 있었긴 했지만 그건 이제 우리가 엄연히 말하는 잠자리는 아니죠. 리얼 잠자리는 아니라 좀 다른 잠자리의 친척? 그러니까 우리 가족인데 약간 잠자리를 치죠. 엄마 아빠 해서 잠자리를 치면은 사촌형? 좀 약간 다른 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진짜 잠자리는 약간 쥐라기 이쯤 돼서야 등장을 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쥐라기 때 등장했던 잠자리 중에 아직까지 살아있는 그룹이 있어요. 되게 원시적인 그룹인데 호주 남부랑 타즈마니아? 거기에 되게 원시적인 실잠자리처럼 생긴 막 그룹이 남아있기도 합니다. 현존하고 있죠. 그런 고대 곤충들이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건 참 감사한 일이라 생각이 들고요. 옛날에 7cm가 넘었던 그런 잠자리들은 왜 멸종했냐면요. 더 이상 곤충이 하늘의 강자가 아니라서입니다. 곤충이 그렇게 커졌던 이유, 산소 농도가 커졌어다라고 많이들 얘기하지만 사실 산소 농도는 커질 수 있는 포텐셜은 주죠. 왜냐면 이제 곤충의 몸은 확산에 의존하다 보니까 너무 커지다 보면은 몸 내부까지 제대로 확산이 안 되죠. 근데 오늘날 곤충 보면 굉장히 큰 애들 많아요. 그런 애들은 복부를 좀 이렇게 움직인다든가 다리 움직일 때의 몸 움직임에서 오는 펌핑에 좀 의존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도 사실 다리의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이제 전신의 혈액순환에 의존을 받잖아요. 그것처럼 정말 큰 곤충들은 복부를 갖고 이렇게 움직여줍니다. 정말 큰 게 이제 산소 농도의 어떤 제약이 있긴 하지만 산소 농도가 커지는 건 아니다. 실제로 곤충이 커질 수 있었던 이유는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오늘날 새가 있으니까 곤충이 커질 수 없는 거죠. 옛날에는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곤충이 커져서 어떤 큰 놈이 있었던 위치를 날 수 있었던 건데 나중에 익룡이 등장하고요. 또 새가 등장하고 이러다 보니까는 곤충이 굳이 그것만큼 커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곤충이 커지기 위한 조건은 그냥 어떤 선택적인 압력? 진화적인 이유가 있어만 커지는 거지 환경적인 산소 농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커지기 위한 포텐셜을 열어줄 뿐이지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고대 잠자리는 아쉽게도 등장하지 않지만 오늘날 곤충 보면요 진짜 큰 거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뭐 사람들이 팅커벨을 얘기하지만 팅커벨 말고 다른 큰 나방들 엄청 많고요. 해외 가면은 뭐 사람들이 가장 큰 나방이라는 아틀라스 나방이라든가 헤라클레스 나방이라든가 남미 아그라피나라든가 뭐 거대한 나방이 많고요. 오늘날에도 그런 곤충이 충분히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곤충이 그냥 그 정도 커질 이유가 있는가. 대벌레들 보면 이만한 애들 많거든요. 걔네들은 안 들키고 의태를 이렇게 하거든요. 커다랗게. 그래서 이제 대벌레들 보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선택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칠리스비치 잠자리는 낭만이 있었는데 아쉽게도 새라는 녀석 때문에 등장하진 않은 것 같고요. 이 둘의 차이점은 그냥 해부학적 구조가 다르고요. 오늘날 잠자리가 아닙니다. 고대 잠자리는 보면 약간 눈 위치도 좀 다르고요. 꼬리 부분 보면 약간 그 어색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에서 가장 강한 잠자리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의외로 가장 큰 잠자리는 실잠자리 쪽에 있습니다. 우리가 실잠자리 하면 굉장히 좀 가늘가늘하고 하늘하늘하고 이름부터 실이잖아요. 근데 진짜 큰 잠자리는 진짜 실잠자리 있긴 하거든요.
하거든요. 근데 딱 봐도 속된 말로 물로켓이라고 네, 굉장히 길이만 길지 허약하고요. 실제로 저도 남미에서 그 종을 보긴 봤는데 뭔가 허물허물허물허물허물허물허물 나가길래 이게 뭐지? 이 정도 수준이어가지고 굉장히 약하고요. 뭐 장수잠자리, 왕잠자리 뭐 이런 굉장히 크고 되게 단단한 무릎들이 확실히 좀 세죠. 잠자리는 사실 굉장히 능력이 많은 종이어서 얘기할 게 많은데요. 지금부터 이제 잠자리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자리가 이제 사냥 성공률이 거의 95% 차지한다고 하는데요. 95%그 수치는 연구에서 비닐하우스에다가 초파리 풀어놓고 한 거라서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아무리 좀 넓은 비닐하우스라 해도 갇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먹잇감은 그 갇힌 환경에서 죽어라 미친 듯이 도망다니면서 얼마나 무섭겠어요, 초파리가. 잠자리로부터 도망가야 되는 초파리 얼마나 불쌍합니까? 네, 그 사실 다른 먹잇감이었으면 95%라 그런 처절하고 다니는 숫자는 안 나오지 않았을까요? 다른 잠자리였으면 더 잘 도망쳤을 것 같은데 저 연구는 전 좀 되게 보면서 초파리가 불쌍했습니다. 95%라는 그 잔인한 수치. 네, 갇힌 비닐하우스에서 그런 무시무시한 수치가 있는데요. 그런 정도의 어떤 사냥 능력은 잠자리 말고 다른 사막이나 뭐 여치나 이런 애들 보면 나올 수는 없겠죠. 왜냐면은 잠자리가 굉장히 잘 날 수 있는 비행 능력을 갖고 있었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사실 최초의 비행 곤충이어서 가능한 기동력 때문이죠. 왜냐면은 오늘날 곤충들은 날다 보니까 이제 비행을 되게 효율화해서 해가지고요. 날 때 그냥 그 근육을 마치 우리 뭐 기차 이렇게 돌면 여러분들 이렇게 체인이 막 쿵착 하면서 이제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날개짓을 자동으로 벌럭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놨는데요. 잠자리는 그런 거 없이 그냥 날개 4개에다가 그냥 깡 근육으로 이렇게 날개짓을 하는 거라서 굉장히 근육질의 몸을 갖고 있습니다. 날개 빡센데 그 덕분에 이제 날개 4개를 좌우좌재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무시무시한 기동성을 갖게 된 거죠. 4가지의 비행을 할 수 있는데요. 모두가 보는 건 이제 그냥 날개 4개를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그 호버링, 그 다음에 뒷날개를 이제 90도 꺾어가지고 반대로 날개짓 하면 이제 뒷날개는 추진력을 만들겠죠. 이럴 때 이제 속도가 빠르면 40에서 60km까지 측정이 되고요. 보통은 한 15km의 속도로 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급턴을 해야 될 때가 있겠죠. 급턴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보면은 막 날개를 2개를 같이 움직이는 식으로 해가지고 되게 빠른 식으로 운전을 이게 3번째 비행이고요. 4번째는 활공. 잠자리들 보면 이제 바람을 잘 타는 애들이 있는데 활공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좌우좌재로 비행을 하면서 다른 곤충에게도 볼 수 없는 어떤 오리지널 원시 비행 곤충의 초창기 비행자의 어떤 정수를 보여주죠. 그런 뛰어난 비행 능력을 보이게 되죠. 그래서 가장 빠르게 비행하는 곤충도 사실 잠자리고요. 가장 기동력이 높은 것도 잠자리고요. 또 가장 멀리 나는 곤충도 잠자리예요. 그거 참 웃겨요. 가장 원시적인 비행 곤충이 잠자리면서 그런 모든 비행 스킬의 어떤 정점 찍어도 잠자리라는 게 굉장히 웃깁니다. 누구는 뭐 그냥 대충 날기만 하면 돼 약간 이런 식인데 잠자리는 정말 그냥 나는 거에 정점을 찍은 원조 맛집이랄까요? 네,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얼마나 멀리 날냐면 우리가 그 가을에 보는 잠자리 있죠. 그 고추 잠자리라고 불리는 원래 국명은 된장 잠자리입니다. 리얼 고추 잠자리는요 정말 빨갛고요. 몸통이랑 연결된 날개 쪽도 살짝 좀 빨개요. 좀 빨갛다, 저 고추 잠자리다라고 하는 게 된장 잠자리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요. 되게 구수하죠. 영어 이름은 글로벌 스키머라고 멋있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여행한다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요. 걔네들이 이제 실제로 전 세계를 이동하고요. 6,000km에서 7,000km를 이동하는 장거리 이동 능력을 갖고 있어가지고 가장 이제 멀리 이동하는 그룹이 아프리카랑 이제 인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여행을 하고요. 우리나라에 있는 된장 잠자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전혀 번식을 하지 않고요. 동남아에 살다가 잔뜩 번식하고 보통 태풍 타고 날라와가지고 여름엔 없다가 그 장마 지나고 태풍이 불어오면 가을에 이제 잔뜩 하늘에 가득 메우게 되죠. 그런 식으로 동남아에서 건너오게 됩니다. 이걸 또 어떻게 알게 되냐면요. 전 지구마다 산소 동위 원소의 비율이 다릅니다. 그래가지고 이건 우리나라가 아니라 일본에서 한 건데 잠자리를 잡아서 얘네들이 이제 산소 동위 원소의 비율을 일정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얘네 산소 동위 원소 비율이 이 정도네? 그러면 전 세계 산소 동위 원소의 분포를 보면서 얘네가 어디서 왔나라고 이제 추측을 하는데요. 보통 대충 그냥 뭐 필리핀, 대만 이런 걸 생각했는데 의외로 인도, 티베트 뭐 이런 데가 나와가지고 의외로 굉장히 멀리서 오는구나 라는 걸 이제 알게 되어 그래서 굉장히 멀리 나는 게 잠자리다 라고 알 수 있습니다. 대만에서 이제 굉장히 재밌는 잠자리가 관찰돼서 이게 학회에서 발표된 게 있는데요. 영상이 있는데 잠자리가 물가로 내려가다가 물가에 일단은 다이빙을 해요. 그거부터 일단 어이가 없고요. 저는 물에서 올라와서 빙글빙글 돌아요. 이게 뭐냐라고 한다면 일단은 그 빙글빙글 도는 건 일단 그냥 잠자리의 그냥 대단한 능력이고요. 그러니까 물에 왜 다이빙했냐가 중요한 건데요. 거기서 뭐 사냥한 건 아니고 많은 잠자들이 하는 능력 중 하나인데 몸이 과열돼가지고 물에 들어가서 몸을 식히는 행동인데요. 몸이 이제 과열되면은 몸을 살짝 물
물수제비 하듯이 닿으면서 물을 묻히면서 몸을 식힙니다. 근데 이제 저 정도까지 저는 다이빙하는 게 좀 드물어가지고 이제 학회에서 이제 우리 이런 것도 좀 있나 한번 관찰해봐요 하고 발표가 됐던 건데요. 실제로 자기 몸의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재밌는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아예 다이빙을 하기도 하고 관찰된 것처럼 막 물수제비 하듯이 물에 이렇게 첨벙첨벙 하는데, 많은 분들이 보셨겠는데 잠자리들이 이제 앉아 있어요. 높은데 앉아 있으면서 꼬리를 삐쭉 들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또 잠자리가 이제 몸의 체온을 유지하려고 하는 재밌는 특징인데, 그거를 오벨리스크 포스처라고 부릅니다. 그게 뭐냐면 주로 이제 두 가지 유형을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완전 그냥 계속 비행만 하면서 사냥하는 그룹 왕잠자리, 아주 멋있는 근엄한 녀석들이죠. 초록색과 파란색 몸을 갖고 있는, 잡기 정말 어렵죠. 왜냐하면 안 멈추니까요. 그래서 잡기가 어려운 왕잠자리가 있고, 우리가 보통 보는 뭐 고추잠자리라 부르는 뭐 밀잠자리부터 되게 흔한 잠자리들, 걔네들은 이제 주로 어디 앉았다가 사냥하고 앉았다 사냥하는 이런 그룹인데요. 그렇게 자주 앉는 그룹을 보면은 계속 꼬리를 드는 걸 많이 관찰할 수 있습니다. 왜 꼬리를 드냐? 아까 말했듯이 오벨리스크 자세라고 해서 태양을 향해 듭니다. 가능하면은 태양 복사 에너지가 적게 드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과열되지 않으려고 꼬리를 드는 자세를 취합니다. 물에 이렇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자세로도 이제 몸 체온을 유지를 하려 하고요. 실제로 이제 많은 잠자리가 그런 뭐 과열뿐만 아니라 몸 식히려고 날개를 펼쳐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늘에서 몸 날개를 이제 방열판처럼 이렇게 쭉 식히기도 하고요. 반대로 몸에 열을 만들려고 새벽 같을 때는 날개짓을 그냥 가만히 앉아서 다다다다 근육을 떨면서 예열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작업을 많이 하는 것도 잠자리이기도 합니다. 최고의 잠자리가 잘 보이지 않는 거는, 보다에서 교수님께서 약간 오프 더 마이크로 살짝 얘기했던 게 너무 재밌게 얘기가 돼가지고 인터넷에 많이 떠들어서 좀 약간 으앗했는데요. 모르죠. 한국에서 잠자리가 보이지 않는 이유는 사실 잠자리뿐만 아니라 그냥 굉장히 많은 곤충들은 지금 이상기후로 연간 1~2%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뭐 잠자리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저는 약간 좀 재밌게 생각하는 게, 태풍으로 안 날라왔다는 그 된장 잠자리 있잖아요. 된장 잠자리가 맨날 태풍으로 동남아에서 날라와가지고 한국에 오지만은 겨울을 못 버티고 죽는단 말이죠. 겨울에는 수채들이 다 얼어 죽거든요. 언젠가는 한국에 정착할 거라 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그 남방계 저 동남아 생물들이 한국에 정착을 하고 있거든요. 하늘소도 그렇고, 러브버그도 원래 대만, 오키나와 이런 데 사는 애들이에요. 남중국 이런 데. 그런데 이제 서울에 잘 살잖아요. 그래서 고추잠자리 부린 된장잠자리도 한국에 정착하는 거 저는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신토부리의 정신으로 언젠간 한국에 정착을 한다면 굉장히 많이 보이지 않을까. 그것도 어쩌면 좀 호러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한번 좀 잠자리 놀이 해본 적이 있죠. 이렇게 잠자리가 이러고 있으면은 캔덤마이트 이렇게 하다 이렇게 해서 탁 잡는 걸 하는데, 저는 궁금하긴 했어요. 이걸 연구한 게 없어요. 실제로 곤충들이 이런 거 약간 좀 반복적으로 주면 뭔가 혼란을 주긴 하는데, 우리 여기 얼만큼 그게 혼란을 줄까 연구된 게 없어서 뭐 말씀 못 드리겠는데, 잠자리가 360도 시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다고 이걸 못 볼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보다 굉장히 빨리 봅니다. 왜냐면은 굉장히 빨리 비행하는 곤충이고 시각에 의존하는 곤충이다 보니까는 빠른 시각을 갖고 있다 할까요? 고작 요거에 눈치를 못 챌 것은 아닌데 집중의 문제인지 모르겠지만은 최강의 포식자일 정도로 민첩한데 왜 그렇게 잘 잡힐까? 저는 이게 왜 잡히냐 생각하냐면 늙어서 그렇다 생각합니다. 잠자리가 얼마나 재밌는 애들이냐면요, 짝짓기를 이제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짝짓기를 하고요, 하루에 여러 번 합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나는 서로를 찍고 있다 할까요?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짝짓기를 하고 하루에 여러 번 짝짓기를 합니다. 그걸 위한 경쟁이 굉장히 심한 애들인데요, 짝짓기 하고 나서도 계속 암컷을 따라다닙니다. 수컷이 다른 수컷이랑 짝짓기 하지 말라고 알 낳을 때 같이 쫓아다니고요. 암컷도 알 되게 다양한 곳에 낳거든요. 어떤 애들은 뭐 식물에 낳고, 어떤 애는 막 수면에다가 잔뜩 낳기도 하고, 어떤 암컷은 막 수면을 물수제비 따듯이 동동동동 하면서 이제 물 표면에 투어하기도 하는데요. 그럴 때마다 이제 수컷이 계속 암컷 따라다니면서 집착이 심한데요. 그렇게 짝짓기 한 번 하고 나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렇게 긴 성체 기간을 보내면서 이제 짝짓기와 번식에 에너지를 쏟는데요. 그러고 나면 사실 탈진한 개체가 많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잡는 애가 팔팔한 애들이면 모를까, 늙어빠진 애라면 이러고 있는데 뭔 상관이겠어요. 모든 할 일을 다 마친 애가 잡혀주는 게 아닐까? 짝짓기도 다 했고 뭐 알도 다 낳고 뭐 암컷이 알 낳는 거 다 봤고 뭔 상관이겠어요. 이러다 그냥 잡히는 게 아닐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실제로 곤충 잡을 때 많은 자연 상태의 곤충들을 속된 말로 세핑을 잡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나비 잡는 사람들이 굳이 나비를 야생에서 잡았을 때 만족감이 높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비를 딱 잡았는데 나비들도 맨날 지들끼리 영역 다툼하면서 이렇게 발로 싸우고 막 날개로 치고 이래가지고 너덜너덜 박살이 났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름다운 나비를 가지려면 항상 애벌레를 잡아다가 키워가지고 부화시킨 다음에 거기서 바로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누구나 신선한 청년을 보는 건 어렵습니다. 곤충은 야생은 언제나 너덜너덜한 백전노장의 생존자들밖에 없습니다. 전 그래서 잡힌다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말 제 의견일 뿐이네요. 일본 사람들이 잠자리 되게 좋아하는데요. 일본은 잠자리 학회지가 있어요. 톰보라고, 잠자리를 일본어로 톰보라고 하는데요. 잠자리 관련된 모임도 엄청 많고 방대합니다. 잠자리 도감 막 보면 엄청 잘 해놨고 막 특히 잠자리 집착을 해요. 왜냐? 옛날부터 좋아했다고 해요. 옛날부터 일본 사람들이 약간 벌레를 좀 좋아했던 게 막 4대 가문 있죠. 전국시대 4대 가문 뭐 미나미모토가 이런 거 보면은 나비 문양으로 된 가문 문양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시바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가문들이 데리고 있던 이제 사무라이들 보면은 잠자리 문양을 이제 되게 많이 썼어요. 왜냐면 잠자리가 승리의 상징이 있었다고 해요. 잠자리를 딱 앉는 걸 보면 아 이거 약간 승리할 뭐다 약간 이런 약간 좋은 징조로 여겼다 하고, 또 잠자리는 앞으로 나아갈지언정 뒤로 돌아오지 않는다 약간 이런 믿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사냥 성공률이 95%가 되는 곤충이기도 하니까 맞는 믿음 같기도 한데, 잠자리는 후진 비행을 되게 잘하기 때문에 뒤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말은 좀 어불성설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일본이 또 잠자리를 또 하기 괜찮은 나라인 게, 일본은 굉장히 신기한 잠자리가 많습니다. 잠자리는 크게 잠자리랑 실잠자리가 있는데요. 그 사이에 유일하게 독특한 옛잠자리라는 잠자리가 있는데요. 그게 일본에 삽니다. 이게 아마 북한에도 사는 것 같고 백두산 이 근처에도 사는 것 같긴 하지만은 일본에 확실하게 살아요. 약간 일본의 자존심 같은 건데요. 옛잠자리라고 굉장히 원시적인 잠자리가 일본에 살고 있다는 것도 되게 흥미로운 점이고, 일본 잠자리 중에는 뭐 좀 크면은 육상에서 지내는 애들이 있습니다. 미쳤죠? 걸어다니는 수채가 있어요. 호주에도 그런 종이 있는데 일본에도 이제 그런 종이 살아가지고 아주 흥미로운 좋은 동네죠.